일본의 천년의 수도였던 교토, 그리고 프랑스 천년의 수도 파리. 이 둘의 공통점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운치 있는 옛 거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도시의 이름 자체가 마치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린 곳들이죠. 때문에 일본에는 작은 교토라고 불리는 동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파리라고 불리는 동네도 여기저기 있는데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별명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동네는 세계에서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래된 프랑스 디저트샵 사이로 여전히 게이코들이 활동하는 곳, 도쿄의 카구라자카입니다. 정말 프랑스를 연상케 하는 간판들이 보이다가도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가게가 나타나는 금세 교토 같은 느낌으로 시시각각 왔다 갔다 하는 독보적인 느낌을 보여주죠. 도쿄의 흔한 관광지 거리의 풍경과 명소들에 조금 내성이 생기셨다면 카구라자카의 거리와 그곳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장소들을 구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은 도쿄 안의 작은 교토이자 작은 파리, 카구라자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카구라자카가 작은 교토라고 불린 이유는 뒤에 나오겠지만 같은 일본이니 일단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파리라는 별명은 도대체 어쩌다 얻게 된 것일까요? 그나마 가장 가까운 파리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주일 프랑스 대사관은 전혀 다른 동네에 있는데도 말이죠.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그 별명을 탄생시킨 장소가 되겠는데요. 바로 최초의 프랑스 어학원인 Institut Français du Japon 1층 도쿄 일불 학원입니다. 각종 매거진, 드라마 촬영 로케로도 종종 나오는 이곳은 1952년에 프랑스어 교육을 비롯한 문화 교류를 위해 지어졌으며 설립 이후로 근방의 프랑스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서 생긴 별명이 바로 리틀 파리인 것인데요. 이게 하필 카구라자카에 생긴 이유는 언덕을 타고 형성된 마을이 꼭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과 닮아서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입구의 언덕에서부터 왼편에 보이는 것이 구관, 언덕으로 올라가고 나서야 오른편에 보이는 것이 2021년에 지어진 신관으로, 구관은 프랑스의 전설적인 건축가 르코르비제의 제자인 일본의 1세대 건축가 준조 사카쿠라, 그리고 신관은 요즘 세계에서 가장 핫한 건축가 중 한 명인 소우 후지모토가 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운데에 위치한 안뜰을 건물들이 감싸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신관의 경우 독채 느낌으로 흩어진 교실들의 입면이 전부 통유리로 되어서 안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도 특히나 개방감 등의 개념을 좋아하는 건축가로도 유명한데요. 이렇게 보니 이 자체가 하나의 작은 마을 같죠? 이와 대비되는 구간 건물은 아무래도 70년 전에 지어져서인지 비교적 좁고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간 중앙에 있는 나선형 계단이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계단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단의 바로 아래에 또 하나의 나선형 계단이 숨어 있는데요. 학생용 계단, 교직원용 계단을 구분하기 위해 이처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니 일종의 배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근대에 딱딱한 교육관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통로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소우 후지모토 또한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서 신관에서는 공간을 확 터버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가 신관의 컨셉으로 내세운 것도 마주침이라는 키워드였다고 하네요. 유리로 된 강의실을 포함하여 층을 계단식으로 배열해 층간을 자유로이 구경할 수 있기도 하고, 큰 계단 하나보다는 군데군데에 여러 개의 좁은 계단을 두거나 하는 등 어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면, 그리고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의 세심한 아이디어가 설계로 구현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중정을 사이에 둔 매력적인 신구조화를 가진 캠퍼스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특히 방대한 책들이 있는 프랑스 자료관을 포함하여 캠퍼스의 대부분을 이곳의 원생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으니 작은 파리의 유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을 빠져나오자마자 굉장한 경사의 언덕들이 사방으로 널려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카구라자카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이 언덕과 골목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예전의 거리들이 그대로 보존된 채 세련된 가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곳에는 파리 여행 시 필수 코스이기도 한 머랭을 기반으로 한 유명한 디저트 체인인 Au merveilleux de Fred. Au merveilleux de Fred. 네, 아시아에 하나뿐인 지점이 위치해 있으며 이 브랜드의 트레이드마크인 대형 샹들리에 또한 여지없이 달려있어 파리 느낌을 물씬 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지점들과는 다르게 몰딩을 금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놔둠으로써 카구라자카 거리와의 톤을 맞춘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배우 윤여정님이 착용한 안경으로도 잘 알려진 브랜드 카메 만넨의 단 하나뿐인 오프라인 매장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파리의 유명 체인부터 100년이 넘은 역사의 근본 브랜드가 긴자도 시부야도 아닌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에서 카구라자카라는 동네의 이미지를 바로 짐작하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가볼 곳은 그보다 더한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이 되겠습니다. 카구라자카의 메인 스트리트를 걷다 보면 어느샌가 오른편에 큰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곳은 카구라자카 일대의 가장 유명한 신사인 아카기 신사입니다. 특이하게도 바로 옆에 신사와 고급 주택이 붙어 있으며 둘 다 일본의 국민 건축가인 쿠마 켄고가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목재를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건축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핵심적 요소는 유지한 채 군데군데 콘크리트나 유리벽을 두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여기는 일본에서 가장 세련된 신사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세련된지 아닌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현대적인 건 확실하죠. 물론 그의 나무 사랑은 여기서도 여전합니다. 나무들의 배열이 대칭이 아니라 하나같이 제멋대로인 게 조경용으로 심은 게 아니라 나무가 원래 심어져 있던 자리인 것 같죠? 그렇게 나무가 심어진 부분은 밀거나 매립하지 않고 가능한 피해서 지어져 있는데요. 철거 시에도 나무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신사와 맨션은 대략 70년 단위로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신사가 또 특이한 건 여성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한켠에 매달린 소원들을 보면 물론 개인의 성취를 빌기도 하지만 자신의 최애의 성공이나 드라마의 흥행을 기원하는 패도 심심찮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방송국 관계자나 기획사, 제작사 측에서도 이 신사를 자주 찾으며 드라마 홍보를 겸해 소원을 빌고 있는 재미있는 광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소원을 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비장함이면 꼭 좋은 인연 생기시면 좋겠네요. 이처럼 카구라자카는 도쿄에서 역사적인 도시 경관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이 근처에 보존과 관련된 쿠마켄고의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책 창고를 개조해 만든 쇼핑몰 라카구가 되겠습니다. 창고 건물 자체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인접한 도로변과 건물의 입구를 나무 계단의 레벨링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손만 봤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스타일리시한 쌀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료품을 취급하는 아코메아라는 가게가 들어와 있으며 때문에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예쁜 패키지의 식재료들을 한자리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쌀의 진심이냐면 일본 전역의 쌀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도정을 해서 조합해주는 쌀 오마카세 서비스가 있으며 위층에선 버려지는 쌀을 섞어서 만든 재활용 장난감이 전시 중이기도 하고 직접 카페와 식당을 운영 중이기까지 한데요. 이게 현대적인 건물로 재건축되었다면 오히려 자칫 일반적인 대형마트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옛것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건물의 외관과 내용물의 조화가 아주 찰떡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패키지의 조미료나 식재료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선물을 구입하러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라카구를 지나면 메인 상권으로부터 멀어지며 와세다와 카구라자카 사이에 위치한 더욱 조용한 거리가 펼쳐지는데요. 특히 위쪽의 강변에는 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5성급 호텔 진잔소 도쿄를 포함하여 고급 일식집이 늘어선 거리가 펼쳐지며 카구라자카 근방의 언덕 중 가장 치명적인 경사를 가진 언덕길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무릎이 가슴을 찌를 정도로 가파르다 해서 가슴 찌르는 언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언덕을 올라 큰 길로 나가면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건축물이 나오는데요. 도쿄 도청을 설계한 건축가이자 일본의 첫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단계 겐조의 세키구치 성모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방금 지나왔던 아카기 신사를 포함하여 카구라자카는 조용한 주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교회나 절, 신사 등의 종교시설이 꽤 많은데요. 이 성당은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반갑게도 이곳은 도쿄 한인 성당이 함께 사용하며 미사를 지낸다고 하네요. 플스5를 닮은 특유의 생김새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뒤덮여 빛나는 까닭에 언뜻 보면 최근에 지어진 것 같기도 하죠. 여기는 실제로 새로 지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무려 60년 전인 1964년에 지어진 곳입니다. 때문에 외관은 현대적 생김새를 띠고 있음에도 정통성은 확실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전 세계의 대성당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형태가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져 그 끝이 동쪽 부근을 향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 아득한 높이의 종탑까지 세워져 있죠. 내부 또한 외부의 십자가 모양으로 기울어진 경사면들이 그대로 콘크리트 벽을 지어서 상당히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감에 저절로 경외심이 드는 공간이었달까요? 여기는 사실 이번 영상에 처음에 나온 도쿄 일불 학원의 원조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곳의 전신이 1880년대에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진 프랑스 어학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카구라자카 일대가 여러모로 프랑스와 연관이 깊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카구라자카의 주요 명소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두워지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이자카야나 비스트로 또한 정말 많기 때문에 가로등이 켜지고 난 이후의 카구라자카도 꼭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싸는 여기까지. 카구라자카와 인접해 있는 와세다 또한 대학가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의 동네인데요. 특히 와세다는 모두들 좋아하시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모교이기도 하죠. 세계적인 소설가의 작업실을 품은 와세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와세다 편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바사 X였습니다.